전환길 경찰 출석 그가 꺼낸 소문. 네, 옆에 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은 또 이렇게 경찰서 앞에 별로 나오고 싶지 않았는데 또 동작 경찰서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55년 살면서 법 없이 살아왔는데 또 이재명 정권 들었으니까 지난번에도 이재명이 명예훼손이나 뭐 이렇게 해서 저를 또 고발해서 또 왔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관련된 그런 내용도 조사받으러 오라 그랬고, 그리고 오늘 이준석 건도 또 추가됐습니다. 별로 뭐 이준석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감정도 없고, 뭐 이재명도 마찬가지죠. 뭐 개인이 범죄 전과가 있거나 또는 뭐 현재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든 말든 일개 개인이면은 뭐 제가 굳이 이재명에 대해서 이런 경찰서에 올 필요도 없을 거고 또 언급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이준석 마찬가지로 개혁신당 대표지요. 개인적 감정이 뭐 있겠습니까? 하지만 또 공인이죠. 정치인들은 국민들에게 본인의 학력이나 또는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야 될 의무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준석이 저를 이번에 고발한 것은 제가 방송 중에 저랑 뉴스 방송 중에 이준석이가 하버드대 가게 된 게 노무현 장학생으로 가게 된 거 아니냐라고 제가 멘트를 했는데 그것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원래 이준석이 하버드대 입학할 때 에세이 성적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하버드대 합격 점수로서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 에세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또 중국의 지도자죠. 후진타오를 존경한다.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합격했는가 봐요. 근데 실제로 이준석은 노무현 장학생으로 간 건 아니고요. 다만 입학할 때는 아니지만 4년 동안 하버드대 재학 중에는 4년 동안 노무현 장학생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를 가지고 전환길에 대해서 이렇게 명예훼손이다 고발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로 이준석하고 뭐 언급도 안 하고 싶지만은 그래도 고발했으니까 이준석이 그동안 학력 허위 기재에 대한 것을 국민들께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준석은 지금까지 선거에 어떤 공직 선거로 출마할 때 어떻게 했냐면 하버드 대학교에 컴퓨터 과학과 그리고 경제학을 복수 전공했다. 이 말은 경제학 학사, 컴퓨터 과학 학사를 학위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보시다시피 그 네이버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준석이 출마할 때마다 이렇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니 자세히 안 보일 건데, 하버드 대학교 컴퓨터 과학 학사, 경제학 학사 졸업 이래서 복수 전공했다. 이렇게 기재한 게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외에 출마했는 공보물 보면은, 자, 이거 다 똑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에 보면은, 하버드 대학교 컴퓨터 과학과, 그리고 뭐 경제학 학사 졸업해서 경제학 학사 학위가 있는 것처럼 기재했지만 이거 거짓입니다. 전부 다 똑같습니다. 출마했는 것마다 전부 다 역시 하버드 대학교 컴퓨터 과학과 경제학 학사 졸업해서 경제학 학사 학위가 있는 것으로 기재했지만 이거 허위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 인물 검색에도 보면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위에 여기 보시면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 학사 컴퓨터 과학 학사라고 해서 그 경제학 학사 학위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이거 허위 사실입니다. 이준석은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 학사 학위가 없습니다. 복수 전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근거로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 학사 학위를 받으려면 4년 동안에 16개 과목, 16개 과목을 이수해야만 되는데, 이준석은 하버드 대학 재학 중에 경제학을 5개 과목밖에 이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학 학사 학위 자격 자체가 미달입니다. 지금까지 하버드 대학에는 경제학에 대해서 복수 전공자가 아직도 한 명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준석의 경제학 학사 학위라는 것은
명확한 허위 사실입니다. 세 번째 뭐냐 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준석은 얼마 전에도 언론사에다가 자 봐라 내가 하버드 대학 졸업했지 않냐 이렇게 해서 졸업장을 제출했지만은 다들 아시다시피 동작 경찰서에서도 동작이 아니라 동탄 이준석이 출마한 동탄 경찰서에도 그렇게 제출했고 인정했다. 또 선관위에서도 이준석이 제출한 이래 자신의 학력 기재에 대해서 받아줬다 했는데 놀랍게도 원래 여러분 아마 생소한 단어라고 느끼신 분 있겠지만 아포스티유라고 있습니다. 뭐 검색해 보시면 아는 분은 다 아는 기본적인 단어입니다. 아포스티유는 뭐냐 하면은 국가마다 나라가 다양하니까 우리가 다른 해외에 갔을 때 또는 다른 나라에 갔을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할 때 부동산 매매든 재산에 관한 것 내역이든 또는 학력이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기본적인 공인 인정 시스템이 아포스티유라는 건데 아직 이준석이 지금까지 이렇게 하버드 대학에 대해서 문제가 많고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고 심지어 김영윤 TV의 폴리티코 연구소 김영윤 소장한테는 무려 이준석이가 오늘 저한테 한 것처럼 무려 16회나 고소했습니다. 16회나 고소했는데 이준석이 이긴 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말은 오늘 저처럼 이준석에 대해서는 복수 전공 경제학 학사학위가 없다라고 한 것이 실제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준석 16대 빵으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한테 또다시 이렇게 고소 고발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겁을 줘서 아예 언급 자체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언론인분들 계십니다만은 이 모든 의혹이 왜 이렇게 생겼느냐 하면은 왜 자꾸 이미 이준석 입장에서는 야 내가 하버드 대학에 졸업장 제출했지 않냐 라고 하는데요. 선관위에 제출한 것도 아포스티유 공인된 그 학력 기재가 아닙니다. 그것을 선관위에서 받아줬습니다. 그 규정 위반입니다. 동작 경찰서에서도 인지했지 않냐는데 경찰관들 그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전 국민들 대상으로 이준석은 거짓, 허위 학력에 대해서 지금까지 선거에 출마했고 그에 대해서 거짓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국민들께 다시 밝혀드립니다. 얼마 전에도 이준석이가 언론에서 며칠 전이지요. 하버드대 졸업장이다라고 제출했지만 그거 역시 아포스티유 공인 인정 학력 증명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언론에도 그렇게 잘못 이야기한 거죠. 모르는지 않겠는가 하고 넘어갈지 몰라도 이제 전 국민들은 다 알아야 됩니다. 아포스티유 공인 인정 그 학력 증명서만 제출했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학 학사학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허위 기재를 한 것입니다. 아까 선거 공보물 보셨지 않습니까? 허위 기재입니다, 이거. 이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대해서 사과를 하고 법적 책임까지 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마 이것에 대해서 개혁신당에서도 반박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거짓, 허위 사실이 있는지를요. 다시 한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컴퓨터 학사학위와 컴퓨터 과학 학사학위와 경제학 학사학위가 있다고 이렇게 선거 공보물에도 올렸지만은 허위 사실입니다. 그 근거로서 하버드 대학 안에는 경제학 학사학위를 이수하려면은 4년 동안 16개 과목을 이수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준석은 기껏해서 경제학 5개 과목만 이수했습니다. 따라서 경제학 학사학위 자격 자체가 안 됩니다. 두 번째, 하버드 대학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 명도 경제학 복수 학위 이렇게 복수 전공했는 학위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었느냐? 그뿐만 아니라 참 김영윤 소장이 지금까지 이준석에 대해서 오늘 저처럼 의의를 제기하게 되자 이준석이 고소 고발을 무려 16건이나 했지만 이준석은 모두 패소했습니다. 16번 다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는 것은 바로 이준석의 학력
기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준석과 개혁신당은 억울하다는 듯이 야 타진료냐 뭐냐 이미 내가 여러 번 하버드 대학에 대한 학력에 대해서 이 기재하고 이렇게 알렸지 않냐라고 했지만 여러분 그 알린 것은 심지어 중앙선관위에 후보 출마하면서 공직선거 출마하면서 제출한 서류도 중앙선관위에서 요구하는 건 분명히 기준은 아포스티유 인정 서류를 제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출하지 않았는데 선관위에서 받아준 것입니다. 또 동탄 경찰서에서도 인정했지 않냐 봐라. 경찰서에도 인정했는데 뭘 자꾸 그러냐라고 하는데요. 동탄 경찰서 역시 아포스티유 공인인정 학력 기재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해외에서 각 국가마다 서류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국가마다 서류가 공인 서류가 다르니까 국제적으로 약속이 된 게 바로 아포스티유입니다. 어느 나라 가든 간에 자 이것만 제출하면 다 서로 인정해 주자라고 했는 것이 뭐냐? 아포스티유 공인 인정 절차입니다. 간단합니다. 지금 돈으로 치면 15만 원 정도만 하면은 미국 아포스티유에다가 하버드 대학의 이준석이가 컴퓨터 학사학위와 경제학 학사학위를 복수 전공했는지 알려달라 하면은 그 15달러, 한 15만 원이면 됩니다. 지금 우리 돈으로. 그런데도 그 너무나 기본적이고도 너무나 당연한 것을 가지고 왜 자꾸, 또다시 뭐 자꾸, 내 학력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느냐 하는데 여러분, 그 당연한 걸 왜 이준석은 역으로 개혁신당은 제출하지 않습니까? 왜 제출 안 합니까? 아포스티유 공인 인정해주는 하버드 대학교 컴퓨터 학사학위와 경제학 학사학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제출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정치인들이 있지만은 학력에 대해서 학력 문제 가지고 허위 기재를 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된 인물이 잘 없지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이준석에 대한 하버드 대학교 컴퓨터 학사학위와 경제학 학사학위 복수 전공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겠습니까? 그 모든 책임은 이준석에게 있는 것입니다. 진작에 아까 보셨죠? 보십시오. 본인 스스로도 허위 기재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잘못됐는지 인정했는지 다시 또 이렇게 옆에 수정했습니다만 조인트 컨시더레이션 해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이런 제도가요. 경제학은 이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동작 경찰서에 온 이유는 이준석이가 저를 고소했기 때문 아닙니까? 이에 대한 책임은요. 사실은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언론인 아닙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보도를 잘못하게 되면 다 고소 고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정 보도를 요구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론에서는 가끔 실수하더라도 허위 사실이나 또는 지나친 잘못된 어떤 게재나 글이 실리면은 보도가 되면 정정 보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굳이 이렇게 또 고소 고발했는데요.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이준석은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려 다른 사람에 대해서 16회나 또 댓글 단 사람이까지 수십 건을 고소 고발해가지고 아예 이준석에 대한 하버드 대학의 복수 전공에 관한 것은 다 인정됐는데 왜 자꾸 문제 제기하느냐는 듯이 그렇게 언론 통해 여론몰이 하는 것입니다. 그 고소 고발에서 이준석은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고소당해서 경찰서 오게 된 것이 마지막이 되길 바랍니다. 이 문제 해결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개혁신당과 이준석은 자신의 하버드 대학교 보다시피 지금까지 선거 출마할 때 제출했던 컴퓨터 과학 학사학위와 경제학 학사학위에 대해서 이거 기재한 것은 허위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과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동탄 지역 주민 여러분과 모든 국민 여러분께서 이 선거 공보물에 나오는 컴퓨터 학사학위와 경제학 학사학위 복수 전공 가짜다 이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해명도 있어야 되고 법적 책임까지 져야 될 문제 아닙니까? 국민을 속인 거 아닙니까 이것은?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이준석 하버드 졸업한 거 맞잖아 라고 하는데 이준석에 대한 학력 기재는 허위입니다. 경제학 학사학위에 대해서 학위 자격도 못 갖췄고 그런데 그러면 왜 그러면 복수 전공이라고 차라리 컴퓨터 과학 학사학위만 제출할 수 없느냐 하면 놀랍게도 이준석 4년간 공부한
과목을 보니까 경제학은 5과목 들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과학을 7과목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중국어를 무려 8개나 들어서 전공 과목보다 더 많이 들었습니다. 컴퓨터 학사학위 하나만 제출했다고 하려니까 이수학 과목이 너무 적습니다. 그렇다고 경제학 복수 전공이라니까 경제학 역시 5개 과목밖에 듣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16개를 들어야만이 경제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데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은 아마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이번 기회에 모든 국민들께서 이준석이 그동안 경제학 학사학위와 컴퓨터학 학사학위라고 기재된 선거 공보물에까지 기재된 이 자체가 모두 허위 사실이었다는 것만은 분명히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향후에도 한 번 더 요구합니다. 개혁신당과 이준석에게, 저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게 첫 번째,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해외에서 공부하고 오는 경우에는 성관이든 간에 모든 국민들께 가장 기본적인 국가 간에 공인된 공정 인정 양식인 아포스티유 공인 인정 그 학위를 제출하면 됩니다. 두 번째, 허위 기재에 대해서 지금까지 국민들께 속인 것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적 책임까지 고소 고발이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선거 공보물에 보십시오. 컴퓨터학 학사학위와 경제학 학사학위에서 복수 전공했는데 이거 전부 가짜입니다. 이 주제와는 관련이 없지만 이준석은 많은 국민들께서 아시다시피 지난 2월 27일 부정선거에 대해서 음모론인지 실체인지에 대해서 TV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 2차 토론을 이준석이 직접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저 역시 조건 없이 2차 TV 토론 할 테니까 하자라고 했는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금도 답변이 없고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공익적으로 요청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음모론이라 했으니까 지난 1차 토론에서 2차 토론도 하자고 저에게 제안해 왔으니까 저는 분명히 모든 국민들 앞에서 2차 TV 토론 응한다고 분명히 답변을 드립니다. 여러 번 제가 제초를 이미 한 바 있습니다. 2차 TV는 하자고 했는데 왜 안 하냐? 왜 도망다니냐 했는데 지금도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적어도 국민들 앞에 공인이라면 학력 기재에 관한 것도 그냥 하버드 졸업장이다라고 인정되지 않은 걸 제출하지 말고 아포스티유 공인인정 그 서류를 제출해 주기 바라고 분명히 컴퓨터 학사와 경제학 학사학위에 대해서 거짓이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개혁신당 차원에서도 이준석 대표도 반드시 해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학 학사학위. 네, 그러니까 컴퓨터학 학사학위는 인정하지만 경제학 학사학위는 거짓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는 해명을 하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TV 토론에 관련해서 도망다니지 말고 비겁하게 도망다니지 말고 당당하게 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제와 직접 관련이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헌법 11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 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받지 않을 때 언론 재판 받으라고 민주공화국에서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간에 대통령이랍시고 재판 안 받는 대통령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입으로 직접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성남시장 할 때. 지금 국민들께서 모두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세대들은 공정한 걸 요구합니다. 이재명 역시 자기 입으로 말했듯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5개 재판, 12개 혐의, 그 5개 재판에 대해서 공소 사실 자체를 없애려고 했다라고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게 허위 사실이 아니라면 재판 받으십시오. 한 번 더 요구합니다. 이재명은 모든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자신의 12개 혐의에 대한 5개 재판을 얼른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이재명에 대해서 12개 혐의 그 전부 다 조작해서 공소사실을 조작하고 범죄 혐의를 조작해서 덮어 씌운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맞습니다. 이재명 스스로도 그게 전부 다
허위 사실이고 범죄 혐의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받아서 무죄를 선고받고 입증하면 더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그것을 요구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조사인데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하실 건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건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이준석 4년간 노무현 장학생으로 4년 동안 국비로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방송 중에 노무현 장학생으로 합격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합격할 때는 노무현 장학생이 아니었습니다. 합격한 뒤에 연도상으로 보게 되면 합격한 뒤에 노무현 4년 장학생으로 국비로 대학을 다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저를 고소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 명예훼손 혐의로 수차례 고발당하셨는데 입장이 어떠신가요? 저는 55년간 살아오면서 법 없이 살아왔고 전과도 없고 그렇게 착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 들어서서 현재 갑자기 이재명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또 좌파 시민단체나 또 이준석까지 덩달아서 저를 고소고발한 게 10여 건이 됩니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허위, 이것은 정치적 보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는 꿈에라도 거짓말하지 말라. 있는 그대로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보시면 알겠지만 있는 그대로 다 그냥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산업부에서 최근에 가짜뉴스 유포하셨다고 고발당하셨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가짜 뉴스라 하면은요, 아마도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가짜 뉴스를 내보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예를 들면 최근에 와서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 속에서 현재 원유 수급이 굉장히 다급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울산에 비축하고 있던 90만 배럴의 원유가 다른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산업부에서도 감사에 나섰다고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빨리 공개되지 않으니까 저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거 90만 배럴, 왜냐하면 규정상 우리나라가 이처럼 원유가 전쟁 상황이나 되어서 수급이 다급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유가 90만 배럴 전 국민이 9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 막대한 원유가 해외로 사라진 것입니다. 해외로 빠져나갔다는 뜻입니다. 저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중국으로 간 거 아니냐. 그리고 저희 방송에 출연했던 최수용 전 안기부 공작관께서 그 북한으로 갔을 수 있다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것에 대해서 어디로 간지 국민들은 의혹을 살 수 있고 빨리 밝혀지지 않으니까 중국으로 간 것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언론의 다양한 당연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제입니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이런 허위사실 보도는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전환길 뉴스를 그냥 띄워놓고 마치 전환길 뉴스가 악의적으로 또는 허위사실을 보도해서 한 것처럼 법적 책임을 묻겠다 하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불과 2주 전에 김어준 뉴스에서 이재명 범죄 혐의에 대한 공소 사실에 대해서 공소 취소 거래설이 보도되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재명과 대통령실과 그리고 국회에서 하나같이 허위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즉 김어준 뉴스에서 보도된 이재명 공소 취소 거래에 대한 설은 허위사실이라고 명백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환뉴스에 적용하듯이 그렇게 한다면 김어준 뉴스 법적 조치 취했습니까? 수사받고 있습니까? 김어준 뉴스는 가만히 두고 왜 전환길 뉴스는 의혹만 제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적 조치라든가 또는 가장 강력한 수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언론의 자유를 막는 것이고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것이고 설령 여러분 언론사분들께 마찬가지로 잘못된 보도가 나갔다 할지라도 그러면은 정정 보도를 요구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법치주의입니다. 이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수사를 하라 말하느니 법적 조치를 하라 말 그런 말을 하는 자체가
이미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이재명 공화국이고 독재라는 뜻을 가리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당당하게 언제나 가장 정직하게 보도하고 유튜브든 간에 정직하게 말씀드린다는 것을 제 입장이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조남현 선생님 네. 항상 그 뉴스 들어오면 정직하고 다른 말씀만 하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감사합니다. 혼자서 이렇게 외롭게 싸우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민의힘에게 지금 어떤 심정이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보다시피 제가 혼자서 이렇게 이재명이 고발한 건과 또 이준석이 고발한 건에 대해서 조사받기도 왔지 않습니까? 제가 국민의힘 책임 당원입니다. 당 차원에서 전환기를 좀 이렇게 함께 응원해주고 하면 좋겠지만 지금은 또 지방선거 과정이고 또 장동희 대표가 또 많이 바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 생각하지 제가 그걸 가지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또는 국민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가타부타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혹시나 제가 이준석이가 분명히 이 선거 공보물과 자기 소개서에 나와 있듯이 컴퓨터 과학 학사학위와 경제학 학사학위가 있다고 복수 전공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컴퓨터 과학에 대해서는 학사학위 있을지라도 그동안 보다시피 경제학 학사학위까지도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것은 허위 사실이라는 뜻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많은 기자분들 또 이렇게 취재 나오셔서 또 국민들에게 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 애써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국민들께도 제가 이렇게 경찰서 출석하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제가 경찰서 오고 싶지 않습니다. 또 이준석한테나 이재명이나 저는 개인적 감정 없습니다. 그들은 정치인입니다. 저는 일개 국민입니다. 일개 국민을 대상으로 대통령이라는 자가 또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마구잡이로 고소고발하는 자체가 이것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많은 청년들과 국민들 앞에서 보기에는 사실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특히 저는 또 언론을 기자이기도 하고 발행인 아닙니까? 조금 잘못된 게 예를 들어 있을지라도 고소고발이 아니라 정정보도 요구하면 되는 것이고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이렇게 수사하라 경찰서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것은요 공인으로서 마땅히 이준석 역시 학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면은 그래 아포스티오 이게 바로 아포스티오 인정하는 서류입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에 대해서 하버드대학 컴퓨터 과학과 경제학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전공했습니다. 그 아포스티오 공인 자료를 내주면 되는 것이고 국민들의 의혹을 제기하면은 성실하게 해명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걸 막기 위해서 고소 고발한 자체가 저는 좀 정치인답지 못하다. 그리고 또 좀 뭔가 감추려고 하는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스스로 떳떳하다면은 5개 재판 12개 혐의에 대해서 재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죄를 입증하면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대신 답변 드리고요. 저는 앞으로도 한미동맹과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그리고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법치와 공정하고 상식이 존중되는 그런 자유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언론의 자유도 마음껏 보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언론 기자분들 함께 그런 걸 소망해 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라고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되거든요. 그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도 여전히 많은 국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입니다. 왜요? 비상계엄 선포한 것이 내란이다. 라고 1심까지 선고됐지 않습니까? 무기징역으로. 그런데 되물고 싶어요. 비상계엄이 내란입니까? 제가 미국 있다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미국 제가 갔을 때 워싱턴 DC에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 소탕한답시고 비상사태를 선포했거든요. 그리고 주방위군 무려 800명을 투입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반대편에 있는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비판하더라도 아무도 그걸 내란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현대사에서도 최고 통치권자가 비상계엄이나 비상사태 선포했는데 그걸 내란이라고 한 사례가 없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나 이런 거 선포하더라도 그 역시 내란입니까? 아니잖아요. 헌법 77조에 나오는 대통령 고유 권한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은 내란이죠? 아직 재판 3심 확정 판결도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죄 추징 원칙을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했는데 그것을 내란 우두머리다, 내란 혐의라 한다면은 내란 범죄자라고 칭한다면 그거는 무죄 추징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그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똑같은 저울 위에 달아보면 이재명은 대북 송금 100억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판 중에 있고요. 재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다 한다면 이재명 간첩이죠. 왜요? 북한에 돈 갖다 줬으니까 100억이나. 하지만 이재명 보고 우리는 간첩이다, 이주행위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이재명 역시 아직 3심 확정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무죄 추징 원칙을 적용한다면은 그래서 이재명한테도 간첩이라 하면 안 되듯이 이적 범죄자로 하면 안 되듯이 윤석열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누구도 비상계엄에 대해서 아직 1심밖에 선고되지 않았는데 내란 우두머리다, 내란 범죄자다라고 하면 그것은 허위 사실입니다. 절대 바뀌지 않는 원칙입니다. 다만 1+1은 얼마입니까? 1+1은 2입니다. 올해도 내년에도 100년 뒤에도 바뀌지 않는 진리입니다. 세계 어느 곳에 가더라 1+1은 2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어느 순간 1+1은 6이다, 1+1은 6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니까 다들 1+1은 6으로 잘못 알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닌데도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과 그럼 이재명 부역작하는 언론들이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보도하게 되면서 많은 국민들은 북한 인민들처럼 세뇌되고 가스라이팅 당해서 1+1은 6이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게 맞서서 저는 학원 강의하다가 이건 아니지 않냐? 비상계엄에 대한 평가는 달라지더라도 어떻게 비상계엄을 내란이 될 수 있냐? 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진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목소리 내기 위해서 학원 강의 때려치우고 지금까지 1년 넘게 국민들께 진실을 알리고자 이렇게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통상부가 울산석유 90만 배럴이 북한으로 흘러갔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린 유튜버들을 서울경찰청에 전격적으로 고발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업무 방해 혐의입니다. 고발 대상은 유튜브 채널 전환길 뉴스, 전라도 우회전, TV자유일보 등 3개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입니다. 김정관 장관은 고발 전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라면서 단호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를 보고받은 이재명 대통령도 악의적인 헛소문에 대해 경찰청에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끝으로 위기 상황을 틈탄 가짜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유튜브, SNS에서 최근 석유 90만 배럴이 울산에서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로 정부의 신뢰를 훼손하고 국민을 그야말로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국가적 위기를 개인의 이익이나 정치적 이익의 순환으로 활용하는 것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언비어나 매점 매석 등 공동체에 위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등 모든 조치를 활용하여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던 부분이긴 한데 여하튼 현재 있는 객관적 상황들을 그대로 전달하는 건 모르겠지만 뭐 이유는 다양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혼란을 야기하는 이 허위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행위, 불필요하게 위기를 조장하는 행위는 전혀 우리 사회 공동체에 도움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점에 대해서 사회 공동체를 해치는 우리가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말 있는 힘을 다 함께 모아서 같이 가야 되는데 거기다가 회방을 놓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개별 행위가 비난 가능성이 높아서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공동체의 위기 극복 노력을 훼손하는 것이어서 정말로 엄정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요 경찰청도 나와 계신데 이런 가짜 뉴스에 대응하는 팀들이 있긴 있죠. 예, 있습니다. 특히 이 명확하게
저는 쓰레기 봉투 관련해서도 그게 전혀 이게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쓰레기 봉투가 부족해서 나중에 쓰레기 봉투 값이 오를 테니까 미리 사놓자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이 쓰레기 봉투는 영업 물품이 아니잖아요. 생산 원가는 보통 몇 원에 불과한데 그걸 몇십 원, 뭐 100원씩, 뭐 200원씩 이렇게 받잖아요. 그 이유는 행정 처리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일종의 세금 비슷한 것이어서 조례로 정하고 있잖아요. 이거 뭐 마음대로 부족하다고 올려받지도 못하고 생산 원가가 2배 오른다고 해봐야 5원에서 10원으로 되거나 이런 건데 그게 최종 판매 가격이 전혀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사 먹을 필요가 없는 네. 거고 또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만약에 정말로 봉투 제작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분리 배출하는 게 사실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지 돈 벌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일반 봉투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는 그냥 배출하면 행정기관이 그걸 수거하거나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일반 시민들로서는 그걸 사 모아서 사재기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은. 봉투값이 오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좀 있는 거예요. 봉투값은 오를 수가 없다. 이게 생산 가격이 기본적으로 한 뭐 5원, 뭐 6원 이런 정도일 텐데 이걸 보통 우리가 100원, 뭐 50원, 100원, 200원 이렇게 받잖아요. 큰 봉투는. 그거는 행정 일종의 세금 비슷한 건데 그게 생산가 단가가 5원에서 10원이 된다고 한들 그걸 봉투값을 올릴 리가 없고 올릴 수도 없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헛소문을 퍼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악의가 있다 이런 거는. 그래서 경찰에서도 여기 부안에 동한 사람들이야 그러겠지만 최초에 이런 헛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을 찾아서 이거는 정말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국가의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행위라서 중대 범죄에 해당되잖아요, 그죠? 예. 엄정하게 신속하게 조치하면 좋겠고 특히 이 지금 원유 우선권 행사를 잘못해가지고 이 베트남이 사간 거죠? 베트남이 이제 90만 배럴을 이제 구매한 것인데 이게 북한으로 갔다고 그런 아주 악의적인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는데 그것도 좀 신속하게 경찰에서 수사해가지고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하는지 좀 밝혀서 다시 이런 짓 못하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최소한 있는 건데 지금과 같은 국가적 위기에서 우리 모두가 이 위기 탈출을 위해서 정말 힘들게 애쓰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런 이상한 가짜 뉴스 퍼뜨려가지고 고통을 가하거나 방해를 하는 것은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 정치도 정치 적당하게 해야죠. 그것도 일종의 정치랍시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음 진행하시죠. 네, 금융위원회 위원장입니다.